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불리는 K9의 제조사인 한화가 최근 처음으로 한국 이외의 지역에 방위 생산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바로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HS인데요. 당초 예정일은 올해 하반기였으나 한화는 2-3개월 앞선 지난 8월 23일 건설을 완공하면서 본격적인 생산 절차에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한화의 손재일 CEO는 HS는 우리의 글로벌 방위 공급망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무려 15만 제곱미터의 면적의 HS 센터에는 본관, 생산 건물, 조립 공장, 주행 시험장, 사격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129대의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제조될 예정입니다. 외신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는 HS 시설 완공이 일정보다 2개월 반 이상 앞섰고 뛰어난 품질 기준으로 완료되었다라고 하죠. 세계 1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K9 자주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해외 수요에 발맞춰 호주 HS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인데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포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투가 격화되며 포병 우위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포탄을 목표물에 더 가까이 배치하려 양국은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미넨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포병과 장거리 능력 부족이 푸틴에게 전쟁을 이끌 힘이 되고 있다면서 장거리 타격 수단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K9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탄 양산도 확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이지만 육군 군단급 부대 담당 영역이 넓어지며 기존보다 포탄을 더 멀리 쏘아보낼 필요가 있었는데요.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론 장포신을 장착하거나 고에너지 추진 장약으로 포구 속도를 증대하는 것 또는 보조 추진 장치로 포탄 속도를 높이거나 공기 역학적 형상 설계로 저항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ADD와 풍사는 항력 감수제와 로켓 보조 추진체를 결합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 완료하였죠. 포탄 하부에는 로켓 보조 추진제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 항력 감소제와 복합 지연 점화기가 있는데요. 기존 사거리에서 35% 늘어난 60km까지 사거리를 갖게 되었고 이번 방추위에서 최초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올해 첫 양산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체계 개발에 들어간 사거리 연장탄이 단 1년 만에 양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데에는 단순히 탄의 성능이 발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K9 자주포가 개량된 포탄을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체였던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죠. 아무리 우수한 포탄이라도 어떠한 발사체에서 발사되냐에 따라 사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일례로 최근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이 노르웨이군이 운용하는 K9 자주포에서 시험 발사되었는데 미국 포병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원형 오차율에 도달하여 충격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사 매체 밀리터리 리크에 따르면 K9 자주포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포탄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했다라는 기사에서 K9의 비다르 변형은 포인트 데토네이션 모드에서 고작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로 표적을 명중시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정확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군은 수많은 테스트와 실전에서 CP 1m를 기록하지 못했었는데요. 2007년 여름 이라크에서 엑스칼리버를 사용한 최초 실전 경험에서는 92%의 탄환이 최대 4m 이내에 떨어졌는데 이러한 인상적인 성능에 생산량을 확대하였죠. 2014년 국방부에서 제공한 성능 지원표에서는 M982A1 엑스칼리버의 CP를 10m 내외라고 소개했을 만큼 평균 10m, 최고 4m의 기록이 최대였으나 이번에 K9 자주포는 엄청난 장약으로 빠르게 발사되는 엑스칼리버 포탄을 발사하면서 특유의 반동 제어 능력을 발휘해 CP 1m라는 말도 안 되는 정확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K9의 경우 유기압 서스펜션이 포의 반동을 더 효과적으로 견딜 수 있게 해줘 사격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한 우수한 주택 복제기를 탑재해 포신의 반동도 크게 줄어들죠. 이러한 우수한 반동 제어 능력은 최근 공개된 직사훈련 영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당시 최대 장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반동을 확실하게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진행한 김디양 상사는 적에게 최단거리로 최대한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사탄도를 형성해야 하고 탄이 직선으로 나가려면 최대 추진력을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장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K9 자주포는 스페이드를 고정하지 않아도 워낙 뛰어난 반동 제어 능력을 지녔기에 우수한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병이 21세기에도 다시금 전쟁의 신으로 불리면서 한국의 포병 능력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 구경 155mm 이상 대구경 자주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밀리터리 밸런스와 제인 영감에 따르면 한국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자주포는 2,400여 문 이상으로 1,850여 문을 보유한 미국을 제쳤는데요. 미국은 대부분을 창고에 보관하고 400여 대를 약간 웃도는 수량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전 노후 자주포를 약 1,000문 가까이 퇴역시켰고 전쟁 후에는 600문 이상의 자주포가 파괴되었죠. 중국의 경우 최신형 PLZ-05의 자주포의 양산이 늦어짐에 따라 이번에 한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최근 86문의 K9 자주포를 인도받은 폴란드를 포함 전 유럽이 보유한 양보다 더 많은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4,000여 대의 자주포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부분 소구경이며 보유 중인 대구경 자주포도 포탑으로 보호되지 않는 개방형이어서 실제 자주포 전력은 서방권이나 옛 공산권 주요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약 1,100여 문 운용하고 있는 K55 자주포 역시 최근 개량 사업이 끝나면서 한국은 더욱 강력한 포병 전력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K55 자주포는 1985년부터 미국 M109A2 자주포를 라이센스 생산한 자주포로 화생방 방호 시스템을 추가하고 한론 소화기를 장착하는 등 10여 가지의 개선 개량 부분을 추가했는데 이후 2010년대에 들어 독자 개발한 K9의 기술과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일부 최신 기술도 들어가 현재 성능 면에서는 M109A6 팔라딘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문당 10억 원이 안 되는 비교적 저렴한 개량 비용으로 K9의 80%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관성함법 장치와 위성함법 장치, 윈도우 OS의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하였고 현수 장치와 주택 복제기를 보강하여 기존 K55에는 사용이 제한되던 KM203 장약을 사용할 수 있어 사거리가 24km에서 32km로 증대되었습니다. 기존의 반자동 및 수동 유압 장치를 전동식 유압 장치로 교체하여 방열 속도와 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여기에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를 장착, 포탄 장전 시간을 단축하여 정지 시 45초, 이동 시 75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게 되었죠. 이외에도 혹한 상황에서 각종 장비들을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한 히터와 늘어난 전력 소모에 대응한 보조 동력 장치를 장착하였으며 K56 탄약 보급 장갑차도 개발되어 빠른 탄약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이 보유한 자주포의 단순 수량이 한국보다 많다 하더라도 155mm급 최신형 자주포의 성능 비교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 군미 천하에서 주력 자주포인 07식의 훈련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의 최신식 155mm PLZ-05의 경우 보유 수량이 300여 문에 불과하고 사실상 1000여 대를 운용 중인 07식 자주포가 주력 자주포라고 할 수 있는데 영상을 통해 공개된 그 자주포의 수준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아니 그지 같았죠. 07식 자주포는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그러나 1985년부터 양산된 K55보다 한참 뒤처진 기술력으로 사격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虽然徐浩哲全力以赴为实弹射击准备，但是作为新瞄准手，他在瞄准训练中还是暴露出了问题。顺风10次方向大棚是不是看见了？看见了大棚就那个短的电线杆。是的，然后瞄准位置啊，顶部中央。报告班长，基本瞄准点看不见。瞄手注意，要到。改用100瞄准点。前2发谢文车组全都成功命中靶标，可是就在第3发炮弹发射后，一个意外情况出现了。爸，教导没有推出来。车组成员的报告让谢文瞬间紧张起来。就一个药筒没退出来，当然我请求帮忙，结果先车长处理的还是比较好。随着这个雨不断的下，然后这个空气中的水汽会比较多，会影响我们的视线。然后瞄准在进行这个寻找瞄准点的时候，会难以发现。不要听其他人说的，知道吧？相信你自己。好。原来谢文担心下一轮射击导条组很可能会在夜间下达指令，有点担心，因为晚间也是对我们挑战。比较难的，因为晚上嘛，然后炮里也没有一些灯光嘛，就是操作上面可能会比白天更要难一点。没事，真的吗？可以的。谢文在炮车的无线电内也听到了关于徐浩哲车组的情况。虽然有1发炮弹没有找到瞄准点，但是徐浩哲的表现还是让谢文感到欣慰。
2007년도에 개발된 중국 주력 자주포 07식은 반동 제어 불능은 물론 관성 안법 장치와 위성 안법 장치 윈도우 OS에 전시 사격 통제기가 없어 수동 조준 핸들을 사용하는데요. 포병은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맞춰야 하기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하여 도가 아닌 밀리라디안의 단위를 사용하며 360도를 6400밀로 세분하는데 1도는 대략 17.7밀에 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자주포는 맷돌 손잡이 마냥 돌려서 감으로 때려 맞추고 있으니 정확한 목표물 타격은 그저 믿음의 영역이 되어버렸죠. 어이가 없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국방부는 K-55 자주포로 전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1인 방열 사격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포병 부대원들이 모두 사망하여 혼자만 남게 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적을 향해 마지막 포탄 하나까지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포병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오늘의 영상을 보며 이상으로 리얼리즘 마치겠습니다. 3부 살근무 전문 확인 재현장입 배쇄기 개방 포탑 전원 켜 장전 제어기 전원 켜 장전기 조기화 장전기 후진 탄 트레일러 이물질 제거 탄 안착 탄 밀착 장전기 정렬 준비등 확인 장전기 정렬 장전 준비등 확인 장전 장전기 전진 장전 제어기 전원거 비트가 현상 확인 이상무 장전기 피게이지 확인 이상무 1 3부 장악하기 장로 배색이 나다 인질 시험 확인 이상무 내간다 각발 뭉치 위치로 3부 확인 아, 3부 사회분들 보고 방위가 점 하나 사각 비트간 현상 장전기 피게이지 확인 이상무 사격 준비 끝 안 걸어 준비 쏴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